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정책에서 변경이 일어난 게 좀 있어가지고 그 변경 내용이랑 우리 셀러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독일의 그 공정거래 부서래요. 그러니까 그게 국인지 아니면 청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공정거래와 관련된 이제 부서에서 아마존과 합의를 해서 8월 16일부터 글로벌하게 그 아마존이 텀즈 정책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셀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아마존이 셀러들에게 하는 제재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변경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별도의 사전 공지 없이 갑자기 계정 정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셀러분들이 항상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판매를 했었는데, 계정 정지가 되더라도 왜 정지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정이 정지가 된 분들은 아마존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이제 보통 이제 아마존 블랙홀이라고 하죠. 아무런 답변 없이 계속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독일 공정거래 국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기관에서 아마존을 얘기를 해서 합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이제 셀러라면 환영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골자는 계정을 제재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여기 30일 이전에 먼저 공지를 하고 정확한 위반 사항이 뭔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예전에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바로바로 정지시켜 버릴 때보다는 확실히 굉장히 나은데, 여기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ABC 부분은 워낙에 그래서 길어가지고 제가 뺀 거고요. 여기서 좀 이제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첫 번째 빨간색 부분 먼저 보시면, 여기서 메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메이. 그러니까 항상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만약에 이 ABC에 해당하면 바로 계정을 정지해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30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일 이전에 공지를 하긴 하지만, 이 ABC에 해당할 경우에는 바로 해버린다 라는 거죠. 그리고 ABC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except, 자기들이 생각할 때 뭔가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30일 동안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계정을 정지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정을 정지하는 건데,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정지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어떤 식으로 실무에 적용할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약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 accept 부분에서 또 여기 있는데, 여기 어필 부분이 있거든요. any option to 어필까지 포함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30일 이전에 공지하고 뭐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얘기해주고 막 다 얘기하는데, except 자기네가 생각할 때 이런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안 한다 이건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요지, 그 판단 근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책이니까 없긴 하겠지만, 뭔가 좀 이 두 줄에서 말만 길어졌지 예전이랑 똑같다는 느낌이 조금씩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표면상으로는 셀러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는 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정책 변경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분야만 발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마존 정책은 셀러와 그 고객들을 위해서 되게 좋은 방향으로
점차가 이전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바뀐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 셀러를 제재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변경은 제가 봤을 때 말만 길어졌지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저희한테 큰 부분은 그 가짜로 가품 신고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아무런 공지나 정책에 반영한 게 없어서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CX라고 여기 보시면 그 네거티브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구매자가 뭔가 좀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뭐 반품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남기게 되는데, 그 피드백을 남기면 뭐 몇 번이 누적이 되면 그 계정 자체를 지우진 않지만 뭐 리스팅을 없애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재 사항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뀐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과 이제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PR 셀러들 같은 경우는 가짜 가품 신고 공격, 뭐 RA 셀러도 마찬가지긴 하겠죠. 가짜 가품 신고 공격을 많이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정책 변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고, 또 하나는 반품 공격을 요즘은 하는 것 같아요. 이 가품 신고 공격이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반품 신고는 가품 신고보다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PR 셀러들은 가품 신고 공격을 받으면 내가 브랜드 주인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 레터헤드를 안에다가 판매 허용되는 뭐 이제 문서 같은 걸 쓰고, 그다음에 제조사한테 얘기해서 인보이스를 내놓으라고 하면 제재가 바로바로 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품 신고 공격을 과거에 많이 했던 것에서 이제는 반품 공격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반품은 이 말씀드렸지만 가품 신고보다 훨씬 더 악독한 게 그 게이티드 카테고리 있잖아요. 처음에 판매하진 못하지만 프로페셔널로 뭐 변경하고 뭐 반품률 몇 프로 이내 뭐 취소율 몇 프로 이내 뭐 이렇게만 되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게이티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게이티드 카테고리 안에서 피해를 하고 있는데 특정 상품을 가지고 반품 공격을 받았다. 그럼 반품률이 쭉 올라가잖아요. 반품률이 올라가 버리면 그 게이티드 카테고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모든 상품들을 다 판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품 신고 공격은 하나의 상품을 타겟팅을 해서 판매하는 반면에, 이거는 아예 그냥 카테고리 전체를 타겟팅해서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가품 신고는 PL 셀러들 같은 경우는 뭐 RA 셀러도 마찬가지지만 인보이스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풀면 되지만, 반품 공격은 반품률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상품을 훨씬 더 많이 팔아서 반품률을 이제 평균을 낮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품 하나 들어온 걸 평균을 낮추려고 2개를 팔아야 되고, 뭐 100개가 왔으면 200개를 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 질문해 주신 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가품 신고나 이 계정 정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해결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해결하는 방법은 옵션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100%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PL 셀러라면 이제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시던지, 아니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하는 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 패턴트라도 미리 신청만 해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필요도 없어요. 신청만 미리 해놓으면 어쨌든 서류가 생기니까. 근데 이제 신청한 서류를 가지고 그 해결이 되는지는 아직 확인한 바가 없지만, 일상적으로 봤을 때 미리 그 이런 신청을 한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이 다큐멘트에 효력이 있다고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RA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OA를 하시는 경우라면은 진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 RA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보이스를 총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OA나 RA를 하시더라도 점점 이제 총판을 통해서 구매하는 홀세일 쪽으로, 도매 쪽으로 최소한 한 일부분이라도 넘어가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 제재 관련한 정책이 변경됐다는 내용과,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벅차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을 못하면
이 사업을 아마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미리 준비하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도 하시고 판매 채널 자체를 다변화하셔서 뭐 이베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자체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하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 가지고 뭐 시원한 답변을 드리진 못했지만 일단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나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